시민참여센터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을 규탄하는 시위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 보호국이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트리에 위치한 메인 바이올린이 포트리 역사보존위원회로부터 역사보존상과 식목일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상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립대학생의 학자금 부채를 없애자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을 규탄하는 시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촉구할 방침인데요. 이번 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방의회 연설을 규탄하는 시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연방의회를 찾아 시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시위에는 중국계와 필리핀계 등 타인종들도 적극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시위를 위해 대형 버스를 대절하고 29일 오전 4시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 앞에서 워싱턴 DC로 출발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현재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아베 연설 바로보기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 혼다 의원과 그레이스 맹, 찰스 랭글 하원 의원 등 20여 명의 의원들이 캠페인에 참여 중입니다. 이들 의원은 주미 일본 대사관에 합동 서한을 발송하고 아베 총리가 연설에 앞서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 보호국이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장년층을 주 타겟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신원 도용 사기까지 각종 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설명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 보호국이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방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스티브 리 소비자 보호국장 대행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들을 소개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리 국장 대행은 최근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거래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서를 완벽히 이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is tell people to be educated, learn as much about companies as possible, make sure that you understand every decision that you're making, including terms of any contracts you enter into, and you should just do your homework to make sure that the people on the other side of the table that you're trying to do business with are legitimate and have your best interests in mind. 이외에도 보호국 관계자들은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사기 관련 슬라이드와 범죄 유형 비디오를 보여주며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기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포트리에 위치한 메인 바이올린이 포트리 역사보존위원회로부터 역사보존상과 식목일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상은 포트리시에서 지역 내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최근 재건축을 마친 메인 바이올린 소유 포드 맨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메인 바이올린이 역사보존위원회로부터 역사보존상과 식목일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에 위치한 메인 바이올린 소유 포드 맨션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포트리 역사보존위원회 관계자들 및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메인 바이올린 배성국 대표는 한인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이지만 오늘 수상을 통해 포드 맨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의 중심지에 있는 이 타운에서 그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고 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160년이 된 건물이지만은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Another 160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또 저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60년에 세워져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포드맨션은 포트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마크 소코리치 시장은 포드맨션은 포트리의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인 만큼 165년의 전통과 현대의 미를 함께 갖추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165-year-old house meets modern technology. That's an incredible undertaking, and a lot of folks wouldn't do that. They'd be scared to do it, they wouldn't want to do it, but you guys had the commitment to do it, and Fort Lee in its entirety is going to now receive the benefit of that. 오늘 시상식에는 포드맨션에서 유년기를 보낸 포드 일가 관계자들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중국어 등 5개 언어로 이민자 기업들의 창업과 경영, 성장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티 커뮤니티 개발로부터 $2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지난해 이민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약 500건 이상의 무료 서비스를 뉴욕시 내 이민자 기업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한국어와 중국어 등 5개 언어로 업종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비즈니스 아웃리치 센터 네트워크,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등과 손을 잡고 프로그램 알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이민자 언론과 공공설비 홍보판 등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 등 다양한 이민자 언어로 서비스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의 커미셔너는 이민자 기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뉴욕시 비즈니스의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창업과 경영, 성장까지 무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알리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가을부터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이제는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수료의 크레딧 카드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23일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9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인 신분 조정 신청 수수료도 올 연말까지 크레딧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전자이민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도 프로그램에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수료의 온라인 결제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일부 이민 서류 양식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이민 변호사가 이민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상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작성됐음을 서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이민 신청자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를 신청서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FK 공항에서 벌어졌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위한 로열 패밀리 응대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코브렌 김 로펌은 어제 뉴욕주 퀸즈 지법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퀸즈 지법에 소송을 예고하는 소환장만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로열 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2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화물 보관 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 탑승 전 주의사항을 알려준 것은 맞지만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립대학생의 학자금 부채를 없애자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차기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찰스 슈머, 엘리자베스 워렌 등 연방 상원 의원들과 키스 앨리슨, 라울 그리할바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은 각각 상하원에 공립대학생의 부채 경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학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주립대 학비를 낮추고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등 대학생 부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대학 학비는 300%나 인상됐고 지난해 학사 학위 취득자의 71%는 평균 29,400달러의 부채를 진 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머 의원은 학자금 부채는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봉인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주요 의원들의 이번 결의안 상정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슈머 의원은 학자금 부채 해결을 차기 최우선 과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달러 25센트에 머물러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6년에는 8달러, 이후 12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7달러 25센트에 머물러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사회 불평등 문제와 연계해 쟁점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방 상원에서 당내 서열 4위인 패티 머레이 의원의 주도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8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달러씩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인 만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최근 미국 사회의 쟁점 현안인 사회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면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 53%를 포함해 미국인의 73%가 시간당 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제40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시험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는데요. 뉴욕 한국교육원이 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23일 제40회 한국어 능력시험 문답지 배송을 9개 시험장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0회 한국어 능력시험은 25일 오전 9시 타픽 1이 실시되고 타픽 2는 정오에 실시됩니다. 장소는 뉴욕 한국학교와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중부 뉴욕 한국학교, 뉴욕 한국어교육원, 뉴저지 한국학교, 럿거스대학교, 성김대건 한국학교, 팰리세이즈 고등학교, 다솜 한국학교 등 9개 시험장입니다. 교육원은 시험장 책임자에게 변경된 제도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하면서 문항 비공개 및 성적 이의 신청 폐지, 문제지 전량 반납 및 이길 파쇄 등 변경된 사항에 유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희동 원장은 특히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등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반입 금지 품목에도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내년 6월 7일 치러질 주 상원의원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강 전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제29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9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9만 명 아시안계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희! 2004년 어바인 시의원 당선, 2006년 재선 성공, 2008년 한인 최초 어바인 시장 당선, 2010년 재선 성공.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정치 이력을 쌓아온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제29지구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42만 명의 그 유권자들 중에서 약 9만 명의 아시안계 그 유권자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시안계 후보가 나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아시안계 지역으로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는 아시안 최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직을 지낸 고 알프레드 송 의원의 딸 레슬리 송 씨,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 등이 참석해 강 전 시장의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강 후보의 상원의원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게 된 게리 사우스 선거본부장은 내년 선거의 관건은 유권자 표심의 방향과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에 있다며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선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e will be a great candidate in this race. He will work harder than anyone. He will raise more money than anyone. He will mobilize a multi-ethnic coalition better than anyone can do. And he's going to win this race. He's going to be. 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주 상원 29지구는 오렌지와 LA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걸쳐 있는 유권자 4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9만 명의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특히 29지구는 내년 선거에서 임기 제한에 묶이게 되는 현직 공화당의 밥 허프 의원이 출마할 수 없어 공석이 생기는 지역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전략 지역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29지역은 특별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유권자 비율이 불과 3%밖에 차이가 안 나고 무전 현재는 공화당이 3%가 우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안에 9만 표라는 아시안 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3%는 그 오버컴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기회가 되고요. 강석희 후보는 현재 주디 추, 테드 리우, 마이크 혼다 의원 등 아시아계 정치인으로부터 지지 약속을 받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강 후보가 내년 주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두 번째 아시안 상원의원 탄생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는 영김 주 하원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주 상하원의 한인 현직 의원을 배출하는 새로운 정치사를 쓰게 됩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예비선거는 내년 6월 7일 치러집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레저로 자전거 타시는 한인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자전거 브랜드가 부품 불량으로 100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년간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총 100만 대의 판매를 올린 트랙 자전거. 높은 판매율만큼이나 그동안 큰 사고 없이 많은 바이커들에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It's going to be well over a million bikes that were sold over a 15-year period, but there's only 3 instances that people have been injured. 그런데 최근 이 자전거를 타던 바이커가 전신 마비 사고를 당하면서 100만 대 전면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Riding in the skewer is loose. If you hit something in the road, whatever it's going to be, that skewer could potentially get stuck in that disc brake. It could stop that disc brake or stop that front wheel really fast. You'll end up going up and over the bars. 한편 트랙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바이커들은 모델 종류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 자전거를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가 무료로 스코어를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 무료 쿠폰도 함께 제공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신생아 중에는 아주 드물지만 코가 없이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는데요. 이 아기의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SNS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태어난 일라이가 엄마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누나는 조그마한 동생의 이마에 뽀뽀 세례를 합니다. 누구보다 단란해 보이지만 부모에겐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일라이가 코 없이 태어난 겁니다. Pulled him down, pulled him back so I could get a better look at him. And I stood there for a second, and then I said, something's wrong with him. And my doctor said, no, he's perfectly fine. I said, no, he doesn't have a nose. 아기의 병명은 선천성 코 없음증. 전 세계에서 보고된 사례가 40명 안팎에 불과한 희귀병입니다. 코는 물론 후각기관도 없어 코로 숨을 쉴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의료진은 일라이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목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연결했지만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라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 측에서 너무 충격적인 사진이라며 멋대로 삭제하고 더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통보한 겁니다. 게다가 아기가 정말 못생겼다, 왜 낙태하지 않았느냐 등 악성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I mean, there was never a, oh, this is going to be hard. I mean, and I have moments like that during the day where I'm like, oh, this is really hard. But you have to do it.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페이스북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브랜디는 아기 사진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라이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코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해 한 달 만에 5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Whether he decides, you know, when the time comes that he doesn't want a nose or not, because that's always an option. I just want him to be happy. 사건을 겪으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일랜드의 꼬마를 알게 된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태사 역시 코가 없이 태어났지만 부모님과 함께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화위복이 됐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기환 신임 주 뉴욕 총영사가 어제 올바니 뉴욕 주의회를 방문하고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과 한인 밀집 지역 출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김 총영사는 이날 한인사회와 한인 이민자, 주재원과 유학생에 대한 주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의회 방문을 마친 뒤에는 올바니 뉴욕 주립대학의 한인 교수진,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노동허가증 발급 지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현재 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증 발급을 처리하는데 90일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체가 이민서비스국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퀸즈를 거점으로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당 발급받은 한인 사기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타인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61살 김동수 씨와 54살 김경준, 25살 정진욱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최소 1년,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최소 1년, 최대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미랄 선교단이 4월 자폐인식 개선의 달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걸음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 한인교회에서 개최되며 장애인들의 고충을 체험하기 위한 장애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선교단은 장애인을 위한 인식을 바로잡고자 축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